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디어스대학교 두뇌상담 교육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 극동방송 방송 가족들과 함께 우리 홍 박사님 참 인간 수업 시간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지난주 추상력, 언어사고력, 수리력, 추리력 네. 이 좌뇌 영역에 대한 부분들 우리 뇌 영역을 발달시키는 이 8대 영역을 좀 발달시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은 조금 이제 중간 과정이기 네. 때문에 이 개념이 좀 모호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박사님 우리가 지금 이 좌뇌, 네. 우뇌 한번 이 좀 다시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또 처음 듣는 분은 저게 뭔가 하실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우리 뇌를 검사할 때는 보통 두 가지 검사를 합니다. 네. 되게 이제 그 정상적인 아이들 대상으로 할 때는 뇌의 선호도, 선호도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선호도 검사하고 두 번째는 자기 조절 지수라는 걸 검사합니다. 예. 자기 조절 지수는 내가 나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나 없나 이 두 가지를 검사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뇌 선호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말하는 걸 좋아하는 어린이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입만 살았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내가 어느 쪽으로 좋아하냐? 또 공부를 정말 재밌고 좋아하는 애가 있고 공부하자 그러면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은 애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선호도라는 게 있는데 크게 우리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는 내가 오른손을 선호하느냐 왼손을 선호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게 뇌도 좌뇌 선호도가 있고 우뇌 선호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보통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육신은 왼손잡이라고 해서 왼손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른손도 많이 도와주죠. 그렇죠. 그런데 뇌는 안 그래요. 어. 뇌는 만약에 이 사람이 왼손 오른손을 쓰는데 퍼센트로 왼손을 얼마나 많이 쓰나 봤더니 왼손을 60% 쓰고 오른손을 한 40%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쓰는 비율이잖아요. 나는 밥 먹고 일상생활할 때 왼손 사용이 60이고 오른손 사용이 40이에요. 그럼 우리가 왼손잡이 그러잖아요. 근데 뇌는 왼쪽 뇌가 60 정도 쓰고 오른쪽 뇌가 40을 쓰면 오른쪽 뇌는 안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개폐형식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오른쪽이 40% 우뇌를 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오른쪽을 못 쓰는 사람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좌우뇌 밸런스를 맞춰줘야 양쪽 뇌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뇌가 더 선호도가 좋은 사람은 늘 그 사람 좌뇌형에 나타나는 현상만 눈에 보이죠. 그렇죠. 그게 뭔가요? 잘하고 싶은 마음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끊임없는 도전하고 1등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예. 자 이런 거는 참 그 사람에게 보기 좋은 거죠.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놓든 간에 심리적으로 이미 애는 잘해야 돼. 거기 가서도 내가 제일 잘해야 돼. 친구하고 놀아도 내가 먼저 대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얘야. 자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에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릴 때 우뇌도 40만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우뇌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눈치라고 그랬잖아요. 자 기능 빼고 성격은 자 눈치인데 그 사람이 눈치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관계도 놀을 때 보면 친구들이 쟤 진짜 눈치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본인은 모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내가 분명히 우뇌가 40만큼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뇌입니다. 그래서 뇌는 개폐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뇌의 선호도를 알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쭉 이제 좌뇌 유형을 한번 짚어줬는데 생각하는 뇌하고 말하는 뇌는 브로카스 영역과 베르니게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낮게 있든 높게 있든 나란하게 나오면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런 동적 언어와 이미지 언어가 잘 되는 아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디 있든 간에 높이가 A든 D든 C든 간에 약간 언어가 높아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대각선처럼 생각보다 즉 베르니게 영역보다 브로카스 영역이 높은 애들은 생각이 없는 애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풀을 때 생각하고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왜? 생각 없이니까 말할 때도 생각 없이 그러니까 붕붕붕붕 뜨는 것처럼 보이죠. 지난주까지 그래서 저희가 네.
이 8대 8가지 뇌 영역, 추상력, 언어 사고력, 수리력, 추리력. 이게 이제 좌뇌 부분을 한번 훑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좌뇌가 이렇게 나란해야 좋다 말씀을 음. 드렸죠. 이렇게 나란하면 우리가 보통 아 얘는 학습 영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추상력 즉 우리 뇌 중에서 생각하는 뇌가 언어 뇌보다 좀 약하면 얘는 생각 없는 애처럼 보인다고 지난 말씀드렸죠. 예. 반대로 이제 언어가 약한 아이들은 유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초등학교 때 나타나는 현상과 중고등학교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요. 어. 그래서 유아 때는 싸움을 잘 못한다거나 눈물이 많거나 겁이 많거나 언어가 좀 늦었거나 어릿강 발음하거나 이런 애들이 약간 언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괜찮죠. 별로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청소년으로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초등학교 때는 책을 빨리 읽는데 건성으로 읽어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중고등학교 가버리면 독해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해요. 아. 자, 이렇게 현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약한 이 언어는 말하는 걸로 어릴 때는 보이지만 크면서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독해력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학습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심리적인 거와 기능적인 게 같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수리력이 이제 높고 추리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심리적으로 급하고 빨리 가고 싶고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잘 풀까요, 못 풀까요? 잘 못 풀죠. 그래서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은 애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 얘기했던 이게 선호도예요. 야. 지금 여러분 좌뇌에 대한 선호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추상력, 언어 사고력, 수리력, 추리력 혹시나 좀 부족한 영역이 있으면 골고루 이렇게 성장시키는 방법들을 우리 1강, 2강, 3강, 4강 함께 해주셨고 그렇죠. 오늘 이 5강은 좀 먼저 우리가 한 번 더 뭘 배웠는지 점검해보고 네. 또 어떤 걸 배울 건지 또 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운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 운해에서 네 가지 영역, 협응력, 구성력, 시각적 통찰력, 지각, 속도력인데 먼저 이걸 통틀어서 우운해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전에 좌뇌가 우운해보다 선호도가 좋은 아이들의 현상, 나타나는 현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운해가 좋은 아이들의 현상은 어떨까요? 친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은 맺고 끊는 게 좀 약해요. 그러니까 좋죠. 친구가 볼 때는 좋죠. 그렇죠. 근데 좌뇌는 어른이 되면 입 바른 소리를 잘한다 그래요. 그리고 잔소리의 대가가 돼요. 왜? 보이니까. 예, 올바른 소리를 예, 해야 예. 되니까.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이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뭐부터 해야 되고 지금 뭐 할 시간인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잔소리의 대가가 되는데 운해는 맺고 끊는 게 약하다 보니까 친구 관계에선 참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창의성이 뛰어납니다. 또 공상 상상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처음에는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엉뚱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결국 그 엉뚱함이 창의성의 시발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아이들이 운해가 좋은 대신에 그러면 단점은 아까처럼 그렇게 자기가 자기 물건 정리하는 거, 방 정리하는 거, 하루 일과를 계획 세워서 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못 해요. 왜? 선호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난번도 공부하고 선호도가 안 좋은 애들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공부하고 안 친해서 공부를 못 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 머리는 좀 안 좋아도 공부하고 친한 애들은 끝까지 파고들잖아요. 그런데 운해가 좋은 아이들은 공부하고 안 친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같이 앉혀놓으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어색해합니다. 왜 안 친한 애하고 둘이 있을래니까. 그러니까 틈만 나면 물 먹고 계속 밖으로 나가고 엄마가 너 이렇게 엉덩이가 가벼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신 이제 이 운해적인 아이들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좌뇌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좌뇌가 높은 아이들은 좀 운해를 좀 활성화시켜서 예. 밸런스를 맞추고 운해가 높은 애들은 자기 물건 정리정돈하는 이런 것부터 밸런스를 맞춰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운해가 높은 아이들 또 특징이 뭐냐면 공상, 상상, 허상이 높으니까 미디어에 빠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미디어에 빠져도 좌뇌가 높은 애들이 빠질 수도 있고 운해가 높은 애도 빠질 수 있는데 뭘 보느냐가 달라요. 그래서 운해가 높은 애들이 보는 거와 좌뇌가 높은 애들이 보는 거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주로 좌뇌적인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렇게 대화 예. 이런 쪽으로 많이 할 거죠. 아하. 운해가 높은 애들은 주로 영상 중에서도 혼자 보는 거. 예, 영상 중에서 약간 호기심이 가는 이런 아. 영상, 자극적인 영상을 많이 보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 센터에 검사로 오는 애들 중에서 보면 어떤 애들이 많냐면 의외로 그렇게 도박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도박하는 애들이 되게 우뇌적이에요. 맺고 끊는 게 약하잖아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런데 이거는 실제 돈이 아니라 숫자잖아요. 그렇죠. 숫자다 보니까 그런데 아주 취약해서 어렸을 적에 그런 부분 교육시키는 거가 너무 좋아요. 의외로 참 많은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뇌를 검사해보고 오는 애들 참 많거든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 한번 거기에 이렇게 빠지면 거기서 자극. 그 도파민 분비되는 게 얼마나 그냥. 그래서 어떤 청년은 그 도파민 때문에 뭐가 하냐면 번지 점프 중독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번지 점프 쓰면요 죽을 것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 뛰는 그 도파민 때문에 거기도 중독이에요. 그렇게 한번 중독되면은 헤어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돈 관리라든지 자기 조절 지수를 잘 관리해서 그런 쪽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이른 아침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좌뇌, 우뇌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아니 나 자신도 내가 우리 자녀가 좌뇌인지 또 우뇌인지 아니면 또 어느 쪽에 선호도가 있는지 물론 다 아실 것 같은데 또 모르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좌뇌인지 우뇌인지 알아보려면 나는 모든 게 우리 집안이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딱딱딱 돼야 되고 그게 흐트러져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자꾸 신경 쓰여서 다른 일이 안 된다. 이건 좌뇌죠. 근데 내가 잔소리를 얼마큼 많이 하는지는 몰라요. 나 정도가 많이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고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혹시 엄마가 잔소리 많니? 아닌데? 그럼 괜찮아요. 엄마 맞아. 그러면 이거는 좌뇌예요. 그래서 좌뇌적인 사람은 돈 주는 거 같은 경우에서도 명확하게 어디 쓸 건데 뭐 할 건데 이렇게 항상 계획과 논리적 순서적이고 운해적인 사람은 즉흥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즉흥적이면 방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자, 주말에 두 부부가 아이들하고 쉬어요. 근데 보니까 집안이 엉망이에요. 자, 그러면 딱 일어나 보니까 집안이 엉망이야. 두 가지예요. 깔끔하게 치워놓고 기분 좋게 쉬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어차피 어질러 놓은 거 그냥 계속 어지르고 있다 저녁에 치우자. 여러분 이거 왔다 갔다 했을 때 다 있으실 네. 겁니다. 어느 쪽이세요, 우리? 저는 님은? 약간 앞인 것 같아요. 앞에 이게 쪽. 제 성격은 네. 치워놓고 딱 네. 쉬자인데 네. 또 치우라고 하면 안 치워요. 네. 치워놓고 쉬자.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또 어질 걸 뭐하러 치워? 그렇지, 그럴 수 한 번 있죠. 어지른 거냐 다 어지른 거면 한 번 치우지. 어떤 게 옳다 그러다는 아니라 달라요. 이 다른 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를 우리가 잔소리 그래요.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 어지러운데 쉬게 제대로 쉬어줘? 아니잖아. 깔끔해야 기분 좋게 쉬지. 빨리 정리해.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운해적인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좌뇌적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경 써 하루 종일 그래 알았어 그래 놓으면 뭐가 돼? 짜증이 나는 거야. 이거 걸리죠 이거 걸리죠 짜증이 나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 그러면요. 네. 우리가 원하는 이제 기본적인 선호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좀 바꿔질 수 있다? 뇌의 선호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어릴 적에 또 민감기에 놓치면은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도 뭐냐면 뭐 눈치 없는 게 눈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월아 내어라는 사람들이 뭐 군대 갔다고 빨리빨리 하냐? 그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안 바뀌는데 그 대신 우리가 지금 말했던 공부하는 뇌, 책하고 친해지는 뇌 뭐 이런 것들은 ADHD나 이런 증세만 아니면 그동안 생각해 보면 내가 책하고 아주 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저는 엄마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너 뭐 읽었나 말해봐 이래서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렇죠. 책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넣어주는 게 가장 행복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도서관 데려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하고 많이 친하네 나도 책하고 친해볼까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이렇게 재미난 책이 있었네 이렇게 책하고 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뇌가 바뀌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정말 바뀌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주면 쉽게 바뀌는 거 아냐면 자 5학년까지 핸드폰 안 사줬어요. 그리고 뇌를 검사해 보니까 핸드폰 선호도가 제일 낮아요. 왜 없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딱 사줬어요. 예. 한 6개월 있다 검사해 보니까 핸드폰이 선호 제일 높아요. 집에 가보니까 매일 싸워. 너 핸드폰 그만해라 그만해라. 근데 얘는 핸드폰하고 제일 친해요. 바뀌죠. 그러면
자, 선호도가 핸드폰을 없을 때는 최악이었는데 핸드폰을 사주고 6개월 지나니까 핸드폰하고 제일 친해. 그런데 이사를 갔어. 어디로? 숲속으로. 핸드폰 안 터져. 다시 1년이 지났어. 검사해봤어요. 그때도 핸드폰 선호가 제일 높을까요? 낮아졌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뇌에 근육을 만들듯이 뇌 안에 시냅스라는 근육을 만들면 습관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몸 근육 만들었다가 6개월 동안 또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왜? 근육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이만큼 힘이 필요 없나 보다라고 느끼면 점점 근육을 없애주듯이 뇌도 마찬가지예요. 시냅스가 많으면 뇌 에너지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공부를 많이 하다가 안 하면 계속 안 하면 그 공부하는 뇌는 필요 없는가 보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중2병 때는 아예 가지를 쳐버려요. 그래서 중2병 이유가 지나면 공부하는 뇌가 가지친 애들은 공부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시킬 때뿐인데 안 친해요. 그럼 평생 안 친한 것 같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선호도, 특기 적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박사님 오늘 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인간 수업 하는 이유는 사실 다음 주부터 네. 8대 영역 중에 이제 5대 영역 아마 협응력이 지금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박사님이 오늘 방송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오늘 나오신 거잖아요. 네. 어떤 기대함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어떤 사람은 제 강의를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듯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또 실천하고 이런 사람이듯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그래? 내가 그럼 이랬는데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 우리 아이가 이래서 나한테 이렇고 우리 아이가 이런 현상이었었구나. 그러면 평생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의 뇌를 행복하게 이렇게 좀 바꿔줘 볼까? 라고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동물은 안 되잖아요. 유일하게 인간만.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방송을 들으면 아니면 지난주부터 방송 들으면 이제 느끼실 거예요. 8가지 이 뇌 영역 중에 우리가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그 뇌의 선호도 분야가 있습니다. 다음 주 5대 영역이 있었는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하겠습니다. 박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메모 딱 하셨다가 우리 아이가 부족한 거 있으면 3개월만 실천하시면 여러분 아이가 반드시 바뀔 것을 확신합니다. 인간 수업 지금까지 미더스대학교 돈상담교육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영상 링크 공유하시고 다시 보고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인간 두 글자 문자를 주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오늘 유튜브 사이트 보시잖아요. 이 사이트에 1강부터 1대 영역부터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 박사님 오늘 방문 고맙습니다.